대표님, 우리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좀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로 좀 열심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자, 지수는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근거를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환율하고요. 이제 금리가 이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단기 고점을 확인을 한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달러와 강세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된다면은 외국인들 투심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쁘장하게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금리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베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향후 펀더멘탈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면은 그 수급의 중심에는 개인이 아닌 외국인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나름대로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크기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에 미달된 상태에서 계속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의 어떤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이퍼링 스케줄이 공개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스케줄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저는 8월 달에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요, 테이퍼링과 관련된 노이즈보다는 경제 펀더멘탈 개선 그 시나리오에 방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테이퍼링 자체가요, 유동성 공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거지 급진적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테이퍼링 자체가 미래의 자산 버블을 사전에 이제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어떤 측면에서 들여다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큰 게 테이퍼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테이퍼링의 순기능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연준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올해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은 3.4% 근처나 전후일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대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년에 연준이 굳이 급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명분이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빠르면 내년 말이고, 웬만하면 2023년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펀더멘탈 랠리가 전개될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OECD 경계선행 지수가요, 지금 확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GDP 성장률이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상향 조정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미국하고 유럽의 제조업 PMI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그널이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 컨디션은 양호하게 발표될 양호한 어떤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그 연속성 있는 그 한국 증시 특유의 그 실적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3분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계속은 아니겠지만 당분간은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가적인 신고가 경신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도 유망한 미래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전도 유망한 유망주를 눌림목에서 공략할 경우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 현재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요. 대표님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7월 시장이 곧 다가오잖아요. 예. 7월 시장의 전망과 함께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현재 지수가 3,300선을 이제 돌파를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네. 3,300선 위에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7월 달에 관찰을 해야 되고 네. 만약에 3,300선이 지지선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면은 3,500선을 이제 터치하거나 그 위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한 3,500 정도로 이제 설정하고 2차는 3,600 정도로 이제 설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3,500대 근처로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도 섹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쪽을 좀 잘 챙겨봐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주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지만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업황이 좋은 자동차와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표주와 반도체 대표주 중심으로 포트를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시장의 전망과 함께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자동차 또 반도체 흐름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물론 확산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좀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대응 전략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영국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미래의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제 지배종은 델타 변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더 이제 강화되겠죠.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거고 그리고 델타 변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백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mRNA 백신이다. 메신저 리보 액상 백신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RNA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갖고 그리고 mR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절차탕마하고 있는 그런 국내 기업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기법을 연구해서 좋은 위치에서 이제 분할매수 하다 보면은 좋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언택트 시장의 그 절대적인 파이가 네. 축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졸업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택트 시장이 성장할 때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기업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도 굉장히 상승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2의 네이버와 제2의 카카오 같은 언택트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